LCT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금거래소 해운대 LCT점이라는 상호를 계속 써왔고, 근데 난데없이 이제 한국금거래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처지가 된 겁니다. 왜일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 상표랑 상호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상표랑 상호에 관해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 상호에 관한 영상들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제발 끝까지 영상 시청하고 인사이트 받아가세요. 몇 분 안 걸립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금거래소라는 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헷갈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는 최근에 이제 전 가맹점인 한국금거래소 해운대 LCT점을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어요. 상표 사용금지가 아니라 상호 사용금지예요. 현재 주식회사 골드나라라는 법인의 지점이자 대리점인 한국금거래소 해운대 LCT점은 지난 2021년 11월 개업 당시부터 그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호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11월부터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 3M이라는 새로운 회사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도 그냥 계속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호를 쭉 사용을 하다가 2024년 7월에 3M과 계약이 해지되면서 쭉 사용하던 한국금거래소 해운대 LCT점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쓰니까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 3M이 LCT점한테 상호 사용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LCT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국금거래소 해운대 LCT점이라는 상호를 계속 써왔고 본사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난데없이 이제 한국금거래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될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전인 2022년부터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는 상표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22년에 특허청은 한국금거래소 상표 출원에 대해서 거절 결정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금거래소가 불복을 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도 한국금거래소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해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상표 자체가 너무 보편적인 용어로만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금 거래소, 이건 그냥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인데 그걸 독점하면 안 된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간단하겠네요. 여하튼 상표 출원권은 결국 거절됐고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한국금거래소 해운대 LCT점은 상호를 골드나라 해운대 LCT점으로 바꿨어요.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상표가 아닌 상호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었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표하고 상호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상표는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했죠? 즉, 상표는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도 상표지만 여러분이 많이 가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상표가 바로 요식업이나 카페업이라는 서비스의 상표인 거예요. 자, 그럼 상호는 뭘까요?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에요. 즉, 상법에 따르면은 타인과 구별하기 위한 표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랑 겹칠 수도 있는데 자기를 표시하는 거다 보니 원칙적으로 상품에는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흔히 학교나 회사 근처에 식당, 가게 이름들 있잖아요. 그냥 그게 상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죠? 서비스업에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표와 상호가 동일하지만 물건 같은 상품에는 상표만 붙일 수 있어요. 상표는 특허청 심사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으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호는 등록이 아니라 등기를 하는 경우에 약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서울 뚝배기라는 한식점의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으면 그 서비스업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단지 서울 뚝배기라는 상호를 등기를 해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동일한 시군에서는 다른 사람이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저야 아니까 쉬운데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뭐 당연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표와 상호를 꼭 아셔야 돼요. 왜냐? 내 이름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국금거래소 사건으로 돌아와 볼게요. 일단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는 상표권 취득에 실패를 했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렇다고 한국금거래소라는 이름을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호로서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거 조문은 뭐였을까요? 상법 제23조 제1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한국금거래소 해운대 LCT점이 만약 부정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한국금거래소 해운대 LCT점의 상호 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소송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는 한국금거래소 해운대 LCT점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핵심이고 그 부분의 입증이 가장 어렵거든요. 참고로 저는 비슷한 사건에서 몇 번씩 입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나 단 한 번도 입증이 쉬운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어떻게 했냐면은 상대방 대표 개인 SNS를 몇 시간씩 뒤져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전부 수집해가지고 새벽까지 정리하고 진짜 뒤질 수 있는 것 전부 뒤져가면서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부정한 목적을 입증했었어요. 자,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왜일까요? 상표로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호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장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한쪽이 상호를 변경하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만약 한국금거래소 측에서 우리는 상표가 없으니까 골드나라 측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를 했다면 이렇게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끝까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끝까지 방어해보는 것, 그것은 반드시 내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표와 상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사실 이 구분이 진짜 모호하고 보호 범위도 묘하게 겹치기도 하면서 좀 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이것까지 보호가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끝까지 다투어 보기 위해선 꼭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의 날개가 되어드리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소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